n개가 있어요. n개에서 몇 개를 빼가지고 만들어서 넣었다 그러면은 n이 줄어들겠죠. 풀의 값이. 풀의 값이 줄어들고 줄어드는 값만큼 이거는 줄어드는 값만큼 버퍼에 들어간 거니까 그 버퍼에 들어간 아이템은 컨슈머가 가져가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가져가서 쓸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empty라는 세마포에다가 그 개수만큼 채워주는 거예요. 쓴 것만큼. 그러니까 여기서 웨이트 풀을 콜해가지고 하나 감소시키면은 시그널 empty를 콜해서 empty를 하나 증가시켜주는 거죠. 그럼 시그널은 처음에 0으로 되어 있다가 아이템 하나 넣고 시그널을 콜해주면 이게 1이 돼요. 그쵸? 그러면 컨슈머 입장에서는 처음에 웨이트를 콜할 때는 이게 empty가 0일 때는 그 생산자가 생산한 게 없다라는 의미니까 기다리고 큐에 들어가 있어요, 얘가. 큐에 들어가 있다가 생산자가 생산을 하고 empty 시그널을 콜하면 empty가 1이 증가하면서 그때 얘가 이제 웨이크업이 돼서 이쪽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이제 생산자가 1을 주면은 얘가 요거를 받아가지고 요거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요 버퍼에 있는 요 풀을 얘는 증가를 시켜줘요. 하나 소비를 했으니까 버퍼 하나에 여유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여유가 생긴 거를 여기다 반영해서 풀이 하나 증가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풀을 계속 증가시키면서 그 생산자가 쓸 수 있게 하고 생산자가 이 풀에서 감소한 값은 empty를 증가시켜주면서 요 소비자가 요거를 가져갈 수 있게 하고 요런 식으로 이제 순환적으로 돌면서 요 세마포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퍼가 차고 이제 없어지고 하는 거를 요 함수를 이용해서 서로 제어를 하면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자세히 따져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자꾸 헷갈려요. 근데 개념상으로는 이제 네. 그럼 이게 두 개가 컨커런시하게 진행되면 풀이 한번 맨 처음 이니시할 때 말고는 거의 차 있을 일은 없는 건가요? 이게 컨커런시하게 실행이 되더라도 이제 버퍼가 있는데 버퍼의 사이즈가 예를 들어 10이다라고 했을 때에 얘가 하나 채우고 하나 가져가고 하나 채우고 하나 가져가면은 버퍼가 일정 수준 그 사이즈를 유지하면서 계속 이제 주고받고 하면서 처리가 되겠죠. 처리가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게 속도가 이게 굉장히 빠르게 실행되고 이거는 늦게 실행된다 그러면은 얘가 가져가는 속도가 얘가 생산하는 속도가 많다 그러면은 뭐 그 버퍼가 2개 정도 찬 상태에서 얘는 천천히 가지고 얘는 빨리 생산하면 10개가 확 차버릴 수가 있잖아요. 차버리면은 이게 이제 그 시그널 엠프티 해가지고 이게 쭉 이제 늘어나고 이게 줄어들고 하면서 차면은 얘가 이 엠프티가 이제 제로가 되는 그러니까 시그널을 하면은 얘가 엠프티를 계속 값을 증가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증가를 시켜주면은 엠프티가 숫자가 차가지고 얘가 그 못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엠프티 시그널 커서 엠프티가 차면은 얘가 이제 그 저거죠. 이게 그래서 헷갈리는 건데 하여간 이제 그렇게 되면 따져보면은 여기서 얘가 시그널을 콜해줘야만 이 풀이 줄어들면서 여유 공간이 그러니까 버퍼의 여유 공간이 생기는데 얘가 늦게 실행되면은 이거 호출을 못 하는 거죠. 여기까지 못 오니까 이거 호출을 적게 하고 근데 얘는 이거 호출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게 풀이 만약에 풀값이 처음에 10이다 그러면은 얘가 호출하기 전에 얘가 10번을 먼저 실행하면은 이게 0이 돼버리잖아요. 0이 돼버리면 얘가 더 이상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0이 되다는 얘기는 버퍼 10개가 다 찼다는 얘기예요. 얘가 안 가져갔고 얘가 하나라도 가져가면은 하나 가져갈 때마다 이거를 이제 하나씩 빼주잖아요. 빼주면은 여기에 이제 풀이 그 0에서 숫자가 빼주는 게 플러스 시켜주는 거예요. 시그널이니까. 숫자가 늘어나면은 버퍼의 여유 공간이 생겼다는 얘기고 그때 이제 얘 생산자가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균형을 맞추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되는 속도는 얘가 똑같은 속도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어느 하나가 먼저 실행될 때 이제 버퍼가 차거나 비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싱크를 맞춰주는 게 여기 풀하고 엠프티라는 세마포를 이용해서 맞춰주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마포에 대한 내용이 끝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게 이제 그 락이라는 방법 이용하는 거, 크리티컬 섹션을 제어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마포를 이용해서 하는 거까지 했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 2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이제 2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될 때에 가급적이면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서로 관련성 없이 병행해서 같이 패러럴하게 실행되는 게 컴퓨터 효율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화해야 되는데 최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몇 가지 이제 생각하는 그
어떤 이슈들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리더스 라이터스 프로브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그 공유 변수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공유 변수를 사용할 때에 그 공유 변수를 사용하면은 사용하는 구간이 무조건 크리티컬 섹션으로 디파인했어요. 그리고 공유 변수를 사용하는 거는 여러 개의 프로세서 중에서 한 번에 한 프로세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생각해 볼 게 그 공유 변수를 사용하는데 공유 변수를 읽기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쓰기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읽기 쓰기를 다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냐면은 하나의 프로세서, 하나의 읽기 프로세서가 그 임계구역에 진입했을 때에 그 변수의 라이트를, 그러니까 값을 바꿔주는 라이트하는 프로세서가 있다 그러면은 읽고 있는 도중에 가서 라이트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읽는 값이 다른 값으로 바뀌게 되죠, 중간에. 바뀌니까 이게 이제 비결정성이 생기게 돼요. 불확실성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읽고 있는데 누군가 가서 라이트 하는 거는 막아줘야 돼,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크리티컬 섹션을 적용해서 라이트를 못하게끔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봐요. 근데 어떤 읽기를 하고 있는데 한 프로세서가 다른 프로세서도 라이트는 안 하고 읽기만 해요. 똑같이 읽기만 하는 프로세서인데 다른 프로세서가 읽기를 하고 있으니까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갔으니까 나는 못 들어가고 기다린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읽기 하는 프로세서가 같이 들어가서 읽는다고 했을 때에 문제가 발생하느냐? 둘 다 읽기만 하면은 문제 발생 안 하죠. 그러니까 그 경우는 크리티컬 섹션을 깨줘도 돼요. 그러니까 크리티컬 섹션 준수를 안 하고 읽기만 하는 프로세서 두 개가 같이 크리티컬 섹션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둘이 같이 사용하게 해도 된다라는 거죠. 라이트하는 프로세서는 못 들어가게 막아줘야 되고. 그래서 그 이제 이슈 문제가 리더스 라이터스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문제가 아니고 가급적이면 좀 더 병행성을 그 올리기 위해서 라이트 프로세스가 아닌 경우에는 읽기만 하는 프로세서는 크리티컬 섹션에 같이 들어가서 동시에 실행되는 것을 허용하게끔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크리티컬 섹션으로 정의를 안 하게 해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병행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는 게 리더스 라이터스 프로그램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원리는 그 어떤 걸 쓰냐면은 공유 변수나 파일을 이제 쓰기 연산하는 프로세서는 모든 프로세서에 대해서 이제 배타적으로, 그러니까 라이트하는 프로세서는 어느 누구라도 누가 들어가서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 있으면은 라이트하는 프로세서는 못 들어가고 기다려야 돼요, 무조건. 근데 리드하는 프로세서는 라이트하는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으면은 리드하는 프로세서가 기다려야 되지만 라이트하는 프로세서가 아니고 리드하는 프로세서가 안에 있다면은 같이 들어가서 리드를 같이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완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완화를 시켜주면은 프로세서 성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하려면 이제 좀 복잡한 문제가 그 프로그램 할 때에 프로그램에서 크리티컬 섹션 디파인 할 때에 나는 이 크리티컬 섹션에 이번에 사용하는 그 단계가 리드를 하기 위한 거다, 라이트를 하기 위한 거다, 이런 거를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그거를 읽어가지고 그 OS 프로그램에서 이런 거를 조정하게끔 그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버헤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에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스타베이션, 기하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스타베이션 문제는 우리가 프로세서 스케줄링 할 때도 스타베이션 문제 있었죠. 그때 스타베이션 문제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어떤 순서나 우선순위에 따라서 스케줄링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낮은 프로세스는 계속 그 스케줄링이 못 되고 계속 웨이팅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경우를 스타베이션을 그랬는데 요게 스타베이션은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그거하고 같은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프로세스 스케줄링에서 스타베이션이고 여기에서도 이제 크리티컬 섹션 문제에서도 스타베이션 문제가 있어요. 이 스타베이션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앞에서와 같이 리더스 라이터스 프로브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룰을 적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리드하는 프로그램은 크리티컬 섹션에 우선적으로 먼저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라이트하는 프로세스는 리드하는 프로세스가 하나만 크리티컬 섹션에 있어도 못 들어가죠. 근데 크리티컬 섹션에 리드하는 프로세서들한테는 열려 있으니까 리드하는 프로세서들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가지고 계속 그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 있는데 다음 게 또 들어가고 앞에 거 나와도 뒤에 들어간 게 계속 남아 있으니까 라이트하는 프로세서는 그 못 들어가고 계속 기다려야 되죠. 그 라이트하는 프로세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순서가 밀려가지고 무한정 기다리는 대기하는 상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특정 프로세서가 계속 실행 못 되고 계속 딜레이 되면은 어쨌든 문제가 발생하죠. 이게 그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세서 스케줄링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도 에이징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라이트하는 프로세스가 계속 오래 기다리게 되면은 중간에 우선순위나 이런 거를 좀 변경해가지고 리드 프로세서가 있더라도 다른 리드 프로세서가 못 들어가게 차단을 하고 현재 들어가는 리드 프로세스가 끝나면은 그 프로세스가 들어가서 수행을 하게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요거를 바꿔주는 그런 부분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가지고 CPU 스케줄링은 이제 다 마무리가 됐고 이거를 하면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이게 모든 문제가 사실은 이제 멀티 프로세싱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멀티 프로세싱을 하면서 서로 변수나 공유를 공유하다 보면은 이게 실행되는 순서를 못 맞춰가지고 좀 비결정성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크리티컬 섹션도 만들고 또 세마포라는 개념도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 로직상으로 또 하드웨어적으로 해결하려고 지금까지 쭉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문제가 있어요. 뭐가 남아있냐면은 교착 상태라는 데드락이라는 문제가 남아있어요. 이 데드락은 우리가 이제 다음 7장에서 이 데드락을 중점적으로 한 챕터로 전체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세한 부분을 다루게 되고 여기서는 데드락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한번 볼게요. 일단 데드락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한 집합 내지 프로세스, 그러니까 여러 프로세스가 이제 같이 실행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 프로세스가 같이 실행되는데 그 프로세서가 어떤 공유 변수 또는 공유 자원을 사용할 때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공유 변수나 공유 자원이 하나만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하나만 있을 때는 둘이 부딪혔을 때 어느 한쪽에 우선권을 주면은 크리티컬 섹션을 사용한 다음에 다음 프로세스가 들어가서 사용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자원이나 공유 변수, 심플하게 공유 변수라고 하죠. 그 공유 변수를 2개 이상을 같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P하고 Q하고 2개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P라는 프로세스에서 공유 변수를 A라는 공유 변수하고 B라는 공유 변수 2개를 사용해요. 그리고 Q라는 프로세스에도 마찬가지로 A라는 공유 변수하고 B라는 공유 변수 2개를 사용해요.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은 여기 예에 보면은 P0하고 P1하고 2개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2개의 프로세스가 있고 여기서 P0과 P1이 S하고 Q라는 2개의 공유 변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같이. 근데 공유 변수 사용하는 순서가 P0에서는 S하고 Q를 사용하는데 S를 먼저 사용하고 Q를 나중에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세마포를 이용해서 크리티컬 섹션 문제를 푼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P0라는 프로세서가 S를 사용하기 위해서 S에 대해서 웨이트 콜을 하고 그 다음에 S를 사용하는 도중에 사용을 끝내지 않고 Q를 또 사용하기 위해서 웨이트 Q를 콜해요. 그리고 이걸 다 사용하고 나면은 시그널 S, 시그널 Q에서 2개의 자원을 풀어줘요. 이런 게 있는데 PY라는 프로세서가 P1도 S하고 Q하고 2개의 변수를 사용하는데 P1은 S 아니고 Q를 먼저 사용해요. 그래서 Q에 대해서 웨이트 콜을 하고 그 다음에 S에 대해서 웨이트 콜을 해요. 이렇게 사용하는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하다못해 이제 프린터하고 리더하고 프린터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의 프로세서는 리더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읽은 데이터를 프린트를 해요. 그래서 리더를 먼저 가져오고 그 다음에 프린터를 가져와가지고 프린트를 해요. 근데 이제 반대로 다른 프로세서에서는 프린트를 이용해서 인쇄를 하고 인쇄한 결과를 리더기를 통해서 리드를 해요. 그럼 거꾸로 요구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데 프린터도 하나밖에 없고 리더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돼 있을 때에 P1이 먼저 웨이트 S를 했어요. 웨이트 S를 했으면은 처음에 이제 S하고 Q는 둘 다 어벨러블 해요. 그러니까 실행되는 순서가 여기 1, 2, 3, 4 순서로 실행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P0가 웨이트 S를 콜했는데 S는 1이죠. 세마포가 있죠. 그러니까 1을 0으로 바꾸고 웨이트는 통과를 해요. 통과를 해서 뭔가를 하는데 웨이트 Q를 호출하기 전에 P1의 웨이트 Q를 콜했어요. 그럼 Q는 지금 자원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P1이 Q를 사용해요.
P1은 Q라는 자원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통과를 해요. 그 상태에서 P0가 웨이트 Q를 콜해요. 웨이트 Q를 콜했는데 Q는 P1이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웨이트는 Q를 P1이 사용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기다리니까 얘는 이 웨이트는 이제 블락이 돼요. P0는. 그쵸? 블락이 됐는데 문제는 P1이 이 Q를 사용하고 시그널 Q를 호출을 해줘야 얘가 블락이 풀리는데 얘가 Q를 웨이트하고 그 다음에 또 S가 필요해서 S를 웨이트를 해요. 근데 S는 P1이 가지고 있죠, 지금. P1이 요거를 가진 채로 블락, 웨이트를 하고 있어요. 대기 Q에 웨이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S를 웨이트를 콜을 해요. 그럼 얘가 S를 웨이트 콜하면은 S는 지금 제로니까 다른 프로세스가 사용 중이니까 얘도 블락이 돼버리죠. 얘도 Q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P0하고 P1이 둘 다 Q에 들어가 있는데 P1이 웨이크업이 되려면은 여기서 시그널 Q를 콜해줘야 되고 P1이 웨이크업이 되려면은 P0가 시그널 S를 콜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둘 다 이거는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Q에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먼저 시그널을 콜해줘야 되는데 둘 다 Q에 들어가는 상태가 되니까 이거는 두 개의 프로세스가 영원히 수행을 못하고 기다리는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교착 상태라 그래요. 데드락이라 그러죠. 요즘 보니까 뭐 정치권의 여야 대립을 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여당 야당이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해주면 양보를 받아가지고 자기네가 가진 것도 양보해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서로 양보를 안 하고 상대방이 필요한 걸 가지고 양보를 안 하고 서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게 교착 상태예요. 그리고 교차로에서 이런 식의 교차로에서 차가 이렇게 밀려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앞차에 밀려 있고 이 차들은 2차 때문에 못 가고 이 차들은 2차 때문에 못 가고 이 차들은 2차 때문에 못 가고 그럼 이 상태로 있다면 이 상태에서 이게 교통 체증이 영원히 안 풀리죠.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은 누군가가 하나 양보를 해줘서 한쪽을 풀어줘야지 그래서 계속 풀리죠. 그러니까 이 교착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빠지는 걸 교착 상태라고 그러고 실제로 프로세서들이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변수들을 여러 프로세서들이 2개 이상의 변수나 공유 변수나 자원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상태가 발생하면은 프로그램이 더 이상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발생하면 안 되죠. 발생하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OS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해결하는 방법하고 또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실장에서 다뤄집니다. 그리고 이런 예 중에 하나가 교착 상태에 관련된 이제 예예요. 그러니까 실제 프로그램 예는 아니고 실제 상황에서 발생하는 거를 이걸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걸로 이제 만든 건데 이것도 지난번에 얘기했던 다익스트라라는 사람이 만든 예예요. 만든 이제 이론이죠. 그래서 다이닝 필러스퍼스 프로그램이라서 문제도 재밌어요. 이게 배고픈 철학자들 문제 이런 문제예요. 근데 상황이 어떠냐면은 하나의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에 철학자 5명이 앉아 있어요. 5명이 앉아 있는데 접시가 5개 있죠. 5개에 먹을 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철학자가 식사를 하는데 포크와 포크와 나이프가 철학자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철학자 왼쪽에 있어야 될 포크 나이프가 하나밖에 없어요. 2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의 이 포크 나이프는 인접한 2개 철학자가 서로 쉐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이제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5명의 철학자가 각자 앉아가지고 각자 이제 컨커런트하게 각자 이제 패럴하게 프로세싱을 하는 거예요. 5명이 뭘 하냐면은 철학자니까 생각을 해요. 한참 생각을 하다가 이제 배가 고파지잖아요. 배가 고파지면은 양쪽에 있는 포크와 나이프를 들어가지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해서 배가 이제 부르면은 다시 또 양쪽에 내려놓고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다 배고프면은 또 들어서 식사하고 이게 무한적으로 계속 반복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들 5명이 계속 앉아서 생각하다가 배고프면 밥 먹고 이제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반복을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룰을 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상태에서 철학자들이 다 배고픈데 누구도 식사를 못하고 5명이 다 기다려야 되는 상태가 발생해요. 그게 이제 그걸 데드락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떨 때 그런 상태가 발생할까요?
그러니까 5명이 자유롭게 뭐 들어서 먹고 내가 이제 먹으려고 그러는데 옆에 사람이 먹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다 먹고 놓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기다려야 되는데 문제는 한 철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 철학자가 배고파서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요 옆에 있는 요 철학자가 먹고 있으면은 이 나이프는 내가 집었는데 요거는 없으니까 기다려야 되죠. 기다렸다가 이 철학자가 다 끝나고 내려놓으면은 그때 집어가지고 먹으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철학자가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양쪽에 있는 거를 다 들고 이 사람이 식사를 하고 있겠죠.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이 배가 고파. 배가 고프니까 이 오른쪽 거는 이 사람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왼쪽 거를 들었어요. 왼쪽 걸 들고 이게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이 철학자가. 근데 그러는 도중에 이 철학자가 또 배가 고파요. 또 배가 고픈데 오른쪽 나이프는 이 철학자가 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왼쪽에 있는 걸 들고 또 기다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철학자가 배가 고픈데 이거는 이 사람이 들고 있으니까 이거를 들고 기다리는 거죠 또. 그리고 이 철학자가 또 배가 고파가지고 이거는 여기서 들고 있으니까 이거를 들고 있어요. 이거를 들고 있는데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 철학자가 이제 딱 식사를 다 해가지고 양쪽 거를 딱 내려놨어요. 내려놔서 이게 여유가 생겼잖아요. 여유가 생겨서 얘가 가져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얘가 또 배가 고파가지고 이거를 내려놓는 순간 이거는 얘가 가져가고 그리고 요거는 얘가 다시 또 이걸 또 들었어요. 그럼 5명의 철학자가 전부 다 왼쪽 포크만 갖고 있고 오른쪽 나이프는 옆에 있는 철학자가 쓸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5명이 다 그런 상태가 되면은 그 어느 철학자도 식사를 못하니까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옆에 철학자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5명 중에 철학자가 영원히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는 5명의 철학자가 전부 다 굶어 죽었다라는 얘기인데 요걸 가지고 요걸 이제 교착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요 교착 상태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푸는 방법이. 그래서 푸는 방법이 일단 몇 가지 방법 여기 예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의 교착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는 게 실장에서 다루는 문제고 여기서는 맛배기로 하는 게 최대 5명 중에서 1명 빼고 4명만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게 하면은 그러면 해결이 돼요. 그쵸? 5명이 다 왼쪽 포크를 들고 있는데 이 사람을 빼주면은 이 사람이 들고 있는 왼쪽 포크를 내려놓으면은 이 사람이 일단 식사를 할 거고 식사 다 하고 2개 내려놓으면은 이 사람이 할 거고 이 사람이 다 하면은 그 다음에 이 사람 할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착 상태라는 게 한쪽에서 물꼬가 풀리면은 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이게 뭐 여러 문제에서 비슷하죠. 우리 정치 문제도 여야가 대립하다가 어느 한쪽에서 어떻게 하다가 타협해서 하나를 양보하면은 쭉쭉쭉 풀리죠. 그리고 교통도 보면 아까 같은 이렇게 뭐 길이 꽉 막혀 있는데 보면 어느 한쪽에 풀린 거를 차를 후진시키고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한쪽을 풀어주면은 그거를 시발적으로 쫙 풀리죠. 그러니까 교착 상태가 그런 어떤 비슷한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4명만 앉게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또 이제 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은 철학자가 이 스푼을 들 때에 하나씩 드는 게 아니라 2개를 동시에 같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임계구역을 설정해가지고 2개를 동시에 들지 못하면은 하나는 여유가 있고 하나는 여유가 없으면은 들지 않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둘 다 여유가 될 때까지. 그래서 둘 다 집을 수 있을 때 동시에 2개를 집어가지고 식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한쪽 그 철학자가 식사하고 있을 때에 다른 철학자가 하나를 들고 딴 철학자가 놓을 때까지 기다리는 현상이 없죠. 이걸 놓고 기다리니까 그 사이에 이 철학자가 배고프면은 이 사람이 들고 있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먼저 식사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리고 양쪽에서 내려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철학자가 양쪽에 있는 걸 들어서 식사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비대칭 해결하는,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아이디어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대들하게 해결하는 알고리즘으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예전에는 이게 알고리즘화 돼가지고 전부 다 이제 논문으로 나오고 이걸로 논문 발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들이에요, 전부 다. 또 한 가지 방법은 홀스본 의자하고 짝수본 의자의 철학자의 룰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스번째에 앉은 철학자는 왼쪽을 먼저 짚게 하고, 규칙을. 짝수번째에 앉은 사람은 오른쪽을 먼저 짚게 하고, 그런 식으로 룰을 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홀수고 이 사람이 짝수라면은 이 사람은 왼쪽 걸 먼저 짚게 하고 이 사람은 오른쪽 걸 먼저 짚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두 사람이 식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왼쪽 걸 먼저 집으니까 요거를 집죠. 근데 요 사람은 오른쪽 걸 먼저 집어야 되죠. 그러니까 요 사람은 요 오른쪽 거는 이 사람이 들고 있고 왼쪽 건 비어 있더라도 왼쪽 걸 못 집어요. 오른쪽 거를 먼저 집은 다음에 왼쪽 걸 집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철학자는 요게 요 사람이 집고 있으니까 왼쪽 거에 비어 있어도 기다려야 되죠. 그리고 요 철학자는 이제 오른쪽 거 집을 수 있으니까 요 철학자는 요거를 아까는 이 철학자가 들고 있어서 못 집었는데 이번에 이게 비어 있으니까 이 철학자가 이거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다리고 이 사람은 안 기다리고 식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홀수 짝수를 나눠 가지고 순서를 어느 쪽 거 먼저 집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해결하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7장 가면 요거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가 더 나오는데 또 한 가지 방법은 요 의자에다가 번호를 매겨요. 1, 2, 3, 4, 5 해서 번호를 매겨가지고 번호가 아니라 요 수풀에다가 요게 1, 2, 3, 4, 5 번호를 매겨가지고 숫자가 번호가 낮은 거부터 먼저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짓게 하면은 이게 1, 2니까 이 사람은 이거를 먼저 집어야 되고 이거를 나중에 집어야 되고 이 사람도 이거 먼저 집어야 되고 이거 나중에 집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네 사람한테 왼쪽에 있는 거 먼저 집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왼쪽 걸 먼저 집으면 아까처럼 대들하게 발생했는데 이 사람은 이게 5번이고 이게 1번이니까 이 사람은 오른쪽 걸 먼저 집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왼쪽 거 하나씩 집고 있고 요게 남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거를 못 집어요. 못 집고 기다려야 돼. 그리고 요 사람이 1번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요 포크를 요 사람이 이제 가지고 가서 식사하고 쭉쭉쭉 이제 순서대로 내려놓게 되는 그런 식의 어떤 그 방법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거를 이제 교착 상태를 해결하는 그런 게 있고, 그게 이제 7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이닝 필로소퍼스 프로브를 풀기 위한 방법하고 이제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모니터라는 개념이 잠깐 나와요. 이게 뭐 복잡한 건 아니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데, 사실은 이 모니터라는 개념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배우면은 거기에 이 모니터라는 개념이 나와요. 근데 이 모니터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계기는 앞에 우리가 이제 뭐 공유 변수 문제라든가 크리티컬 섹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세마포까지 만들었고, 세마포의 웨이트 시그널을 이제 이용해서 세마포 문제를 풀었죠. 근데 여기에서 이 세마포의 웨이트 시그널을 호출하는 게 프로그램 상에서 호출을 해요. 근데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프로그램을 잘못 짜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이 규칙을 어겨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웨이트 시그널이라는 건 어떤 자원을 사용하기 전에 웨이트를 콜하고 사용이 끝나면 시그널을 콜해서 풀어줘야 되죠. 근데 이거를 의도적이든 잘못했든 웨이트 콜 순서를 바꿔서 콜했어요. 시그널을 먼저 콜하고 웨이트를 나중에 콜했어요.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웨이트를 콜하고 들어갔어. 그럼 이 두 개의 프로세서가 동시에 실행되고 이게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얘가 시그널을 콜하면 시그널은 뮤텍스 값을 1을 증가시키고 무조건 들어가 버리니까 얘는 무조건 통과하죠, 이거를. 그리고 얘는 웨이트 콜했다고 생각하고 이 크리티컬 섹션을 실행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프로세서는 웨이트를 콜했어요. 웨이트 콜하면은 얘가 시그널 콜하면서 얘를 1을 증가시켜 놨으니까 자원이 있건 없건 얘는 웨이트는 무조건 또 들어가죠, 얘가.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이 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크리티컬 섹션 룰이 깨져버리는 거죠. 깨져서 이게 얽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순서가 시그널을 먼저 콜하고 웨이트를 나중에 콜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웨이트를 콜하고 시그널을 콜해야 되는데 시그널 대신에 웨이트를 콜해버렸어요. 그럼 웨이트를 콜해서 이제 자원이 없는 상태인데 시그널을 콜해서 풀어줘야 되는데 웨이트를 콜하고 나가버리면은 다음번에 웨이트 콜하는 그 프로세서는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걸 인식해서 무조건 웨이트를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얽히게 되면은 이게 목적이 이제 깨지고 크리티컬 섹션 문제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 ADT라는 거를 만들어요. ADT라는 것도 상당히 복잡한데 이거의 개념을 뭐 자세히 하려고 하지는 말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Abstracted Data Type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정의하는 거는 데이터하고 오퍼레이션은 분리되어 있어요. 데이터는 뭐냐면은 데이터 타입이 이게 숫자냐, 문자냐, 뭐 집합 아이템이냐 이런 게 이제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리고 오퍼레이션이라는 거는 이게 덧셈이냐, 뺄셈이냐, 스트링이면은 컨케이티네이션이냐, 뭐 집합의 어떤 뭐 부분 집합이냐 이런 게 오퍼레이션, 이런 게 이제 오퍼레이션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C도 그렇고 프로그램 할 때 보면은 데이터 타입을 정의할 때 보면은 데이터는 따로 정의하죠. 예를 들어서 C에 set이라는 데이터는 없어요. 근데 set이라는 데이터는 없는데
셋을 어레이를 만들면서 내가 이제 이걸 집합처럼 활용을 하겠다 그러면은 셋이라는 개념으로 변수를 선언하고 데이터 타입을 선언하고 이거를 스트럭처 타입으로 선언하든지 아니면은 어레이 타입으로 선언해 가지고 그거를 셋처럼 내가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셋의 뭐 차집합, 합집합 이런 거는 그 셋의 덧셈인데 그거는 이제 어떤 프로시저를 디파인 해가지고 뭐 유니온 셋이라는 함수를 만들고 거기에 어레이 두 개를 주면은 어레이 두 개를 집합으로 해석해서 마치 합집합을 한 것처럼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죠.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내가 이 어레이를 셋의 목적으로 디파인하지 않고 다른 목적의 어레이인데 그거를 셋에 적용하는 어떤 함수